자, 오늘은 1.6 터보대란 3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이 많아서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번 영상은 컨셉을 좀 바꿔서 빠른 템포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고고고! 자, 먼저 긴급제동 부분입니다. 아반떼 스포츠를 제외한 4개 차종은 모두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기능은 사람의 모습 또는 차량의 뒷모습을 보고 인식하는 방식이라서 벽이나 장애물을 인식하고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사람 모양 입간판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직접 스태프가 몸빵을 섰습니다. 이렇게요. 30km의 속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제대로 촬영을 하지 못했고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K3 GT가 가장 잘 멈춥니다. 우연이 아니라 확실히 K3 GT가 잘 멈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확실히 진보한 프로세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른 차량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삐비비비빅 하다가 한 번에 콱 서는데 K3 GT는 다소 먼 거리에서부터 삐비비빅 하고 한 번 서고 또 삐비비빅 하고 콱 섭니다. K3 GT는 2번 선다는 이야기인데 훨씬 인식률이 높고 멀리서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부분인데 K3 GT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차선을 잡아주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차종보다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K3 GT의 센서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듯한 모습이었달까요? K3 GT 짱짱 칭찬해! 자, 이제 바로 총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1, 2부 전체적으로 스포츠성을 짚고 넘어갔지만 이 급에서 차량을 구매 고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보다 많은 다른 요인이 작용합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매량으로만 보면 코나, K3 GT, 벨로스터, 아이30, 삼각대 스포츠입니다. 코나는 주로 경차에서 넘어오시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찾는 차종으로 SUV라서 시야가 편하고 휠베이스가 짧아 운전이 편하다는 장점으로 여성분들도 많이 찾습니다. 나머지 하위 4개 차종의 월간 판매량을 다 합쳐도 코나 한 대의 판매 대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차량의 운동 성능,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판매량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고 또 그렇게 기본기가 부실하지도 않은 차량입니다. 이번 테스트 차량 중 유일하게 토션빔 세팅 차량이지만 토션빔 세팅에서 오는 단점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일상 주행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단단하게 잘 세팅되어 있어서 SUV의 느낌을 생각하고 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옵션 구성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동급의 여타 차량들 중에 유일하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중 앞차와의 간격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이 아주 편하고 좋은 옵션인데 풀옵션에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은 넓은 편이나 승차감이 조금 하드합니다. 무릎 공간은 조금 좁은 편입니다. 뒷좌석 무릎 공간은 아스, K3 GT, 아이30, 코나, 벨로스터 느낌입니다. 무릎 각도 괜찮습니다. 트렁크는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턱이 없어서 걸터 앉거나 물건을 실을 때 편합니다만 실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작은 편입니다. 러기지 트레이가 있어서 높이가 있는 짐을 싣기에도 조금 불편합니다. 배기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서 코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예정 중이며 경쟁 차종인 셀토스가 사전 예약 중이고 조금 더 작은 베뉴의 하극상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베뉴와 셀토스가 출시한 이후에 빠르면 가을 혹은 겨울쯤 코나가 페이스리프트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10인치 내비게이션과 갖가지 옵션이 추가되어 나올 것이니 코나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나는 확실히 운전하기 편하고 실용도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특성상 고속 안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K3 GT는 정말 기아에서 작정하고 만든 차량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GT보다 그냥 K3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아반떼에서 아반떼 스포츠를 선택하는 비중보다는 K3에서 K3 GT를 선택하는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디자인 때문이겠죠? 앞서 2부에서 언급했다시피 같은 204마력 차량들 중에 가장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그리고 하체 세팅이 매우 좋고 단단합니다. 승차감이 단단하기로는 5대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K3GT, i30, 벨로스터, 코나, 아스와 같은 순으로 승차감이 단단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는 스포츠 주행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트 포지션이 다소 높은 편인데 운전석은 높이 조절이 되니 다행이지만 조수석은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또 신기하게 센서류는 가장 뛰어난 버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긴급제동과 차선 유지 등에서 여타 차종들보다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우수합니다. 로직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장착된 사운드 제너레이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데 온오프 기능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뒷좌석은 꽤 넓고 후석 에어벤트와 열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만 승차감이 안 좋다는 것에서는 뒷좌석에 누굴 태우기가 겁이 날 수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넓지만 높이가 높지 않아 무릎각도 약간 불편합니다. 트렁크는 넓고 유용하며 6대4 폴딩 지원합니다. 확실히 뒤로 길게 뻗은 GT카 스타일의 디자인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쪽 하부 패널이나 좌우 공간도 센스 있게 뽑혔습니다. 실용도 면에서는 1위를 주고 싶습니다. 트렁크 적재량은 K3GT, 아스, i30, 코나, 벨로스터 순으로 보입니다. 배기음은 벨로스터와 비슷한 수준인데 지하주차장에서 들으면 이게 순정이라고? 하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저는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면서 실내 공간이 좀 넓은 것을 좋아하시고 짐을 자주 실으셔야 하거나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휠베이스가 긴 편이라 고속주행 안정감도 좋습니다. i30 N9은 옵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 차량입니다. 차는 풀옵션이죠. 다른 차에는 없고 i30에만 있는 옵션이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석 파워윈도, 메모리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그만큼 조금 비싼 편입니다. 4륜이 들어간 코나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N9으로 넘어오면서 몇 가지 세팅이 변경되긴 했지만 엔진이 구형 아반떼 스포츠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성에서는 ATCC를 가지고 있어 코너링하는 맛이 있지만 스포츠 주행을 원하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는 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승차감은 K3GT보다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축에 속합니다. 딱히 흠잡을 것도 없고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는 평균의 느낌입니다. 거기서 옵션이 더해지니 가격이 올라가는 듯 합니다. 오토홀드가 있으니 앞차량과 거리 유지 후 스스로 완전 정차 후 출발이 가능하고 이는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한 대의 차량을 2명이 이용할 때 유용한데 희한하게 i30밖에 없습니다. 뒷좌석도 딱 중간 정도의 무릎 공간과 적당한 헤드룸을 보여줍니다. 뒷좌석은 열선이 없고 무릎 각도는 괜찮습니다. 트렁크는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아래로 한 칸 파여 있어서 높이가 있는 짐을 싣거나 전체적인 적재량이 늘어나는 것은 좋으나 차박을 하거나 플랫하게 짐을 실을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기음은 나는 편이나 K3GT나 벨로스터보다는 작습니다. 아반떼 스포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i30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차량이 코나와 같은 플랫폼으로 동급 최강의 옵션을 달고 나오니 옵션이 1순위인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서 HDA까지 들어간 셀토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셀토스도 메모리 시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지? 다음은 아반떼 스포츠입니다. 아반떼 스포츠는 세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차량이 튀지 않고 무난하면서 넓은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 조명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삼각대 스포츠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여 길에서 정말 보기 힘든 차량으로 삼각대를 구매하시면 유니크함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5대의 차량 중 풀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가격이 저렴하면서 전체 차량의 가격은 아스, 코나, K3GT, 벨로스터, 코나, i30 순입니다. 출력이 다소 부드럽게 발휘되는 느낌이고 휠베이스가 긴 장점을 이용해 안정적이고 익숙한 느낌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가장 좋은 편이나 삼각대 스포츠는 직접 타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멀티링크 차량의 뒷좌석 승차감을 어느 정도 좌우하는 리어 스테빌라이저 굵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스, 삼각대, N9, K3GT, 벨로스터로 초기 아반떼 스포츠 이후로 점점 더 굵어지면서 스포츠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나는 쿠션된 차량이라 리어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K3GT와 함께 넓은 뒷공간을 자랑하며 뒷자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차량입니다. 트렁크는 6대4 폴딩을 지원하며 높이가 있는 짐을 넣기에는 불리하지만 실제 적재 용량은 꽤 넓은 편입니다. 길이가 있는 짐을 싣기에는 충분합니다. 배기음은 i30와 비슷한 수준으로 있긴 있는데 하는 느낌입니다. 삼각대 스포츠를 기준으로 하면
정말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고 무난무난한 차량을 타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세단 온리라는 분이라면 K3 GT 4도어 모델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로스터입니다. 벨로스터는 태생부터 스포츠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3도어 쿠페 스타일을 고수하고 가장 두꺼운 리어 스테빌라이저와 가장 낮은 차고, 가장 높은 엔진 출력을 보임으로써 확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인 기준에서는 과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긴 앞문은 주차 후 타고 내리기에 다소 불편하며 뒷좌석은 거의 가방 놓는 용도 외에는 사람을 태우기에는 다소 불편합니다. 무릎 공간도 좁은 편이고 천장에 머리가 닿습니다. 천장이 낮고 트렁크가 시작되는 부분이 머리와 가까워서 예전 벨로스터 트렁크에는 뒷좌석 사람 머리를 조심하라는 표시도 붙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조수석 뒤에만 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운전자가 가방을 넣을 때만 해도 꽤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운동성능 하나만큼은 1등을 줄만 합니다. 사실 K3 GT의 타이어가 PS4였다면 어느 정도 차이였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번 대결에서만큼은 전체적인 운동성능 1위입니다. 배기음은 K3 GT와 거의 흡사합니다. 트렁크는 6대4 폴딩을 지원하지만 플랫하지는 않고 뒤쪽 단이 매우 높게 져 있어서 생각보다 높은 짐을 싣기에는 편하지만 전체적인 용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사람을 자주 안 태우시고 펀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차도 없지만 벨로스터 N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약간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1.6 터보 대란의 총평과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비교 시승기에서 느낀 점은 비슷한 듯 하지만 클락션 소리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르다는 점. 클락션 소리 한번 듣고 가시죠. 사실 운동성능은 타이어가 거의 80~90%는 먹고 들어간다라는 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원 선에서 다들 경쟁하고 있는데 1.6 터보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차값이 비싸다 싶은 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SUV가 대세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영상에 담아내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비도 오고 편집 시간이 지체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면 최대한 조사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